자, 이제 가등기 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요약하시면 251페이지 펴시면 되는데, 책의 이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는 뭡니까? 돈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1억을 빌려주는데, 이 목적물 가격이 3억이에요. 3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을 빌려주고, 여기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가등기. 무슨 등기를 했다? 가등기. 가등기를 했는데, 어떻게 가등기를 했는데, 돈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약한단 말이에요. 예약 가등기 해놨는데, 변제를 하지 않았다.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얘는 뭡니까?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 해가지고, 본등기 해가지고, 취득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알겠죠? 이게 뭐라고? 가등기 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 자, 그러면 취득했는데 한번 보세요. 1억을 빌려주고 3억짜리 부동산 취득하면은 이 사람이 부당 이득으로 취득한 거죠. 얼마 이득을 봤어요? 2억 원. 그래서 됩니까? 우리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무슨 절차를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 강행 규정이야. 알겠지? 그러면 청산 절차라는 건 뭐라고요? 그래, 네 앞으로 가져가는 건 되는데 이게 기속 청산입니다. 무슨 청산이라고? 기속. 지 앞으로 귀속하거든. 기속 청산이라고 하는데, 기속 청산이 하는데 가져가는 건 되는데 돈을 어떻게 이 채무자에게 2억을 줘라 이 말이야. 알겠죠? 청산해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이게 가등기 담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청산하는데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몇 개월 줍니까? 청산기간을. 2월을 줍니다. 좀 이따 합니다. 2월. 그러면 요 기간 내에 다시 변제하고 다시 뭐 돌려받을 수 있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 2월은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는 겁니다. 알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요렇게 됐을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무슨 대차 형식 취해됩니까? 소비 대차 형식 취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공사대금 채권이라든지 매매대금 채권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가담법이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않고 반드시 빌려준 게 있잖아. 이자 붙인 거, 여기다 이자 붙인 것보다 이 목적물 가액이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 됩니다. 초과를 해야지 적용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담보는 뭡니까? 양도담보는. 여기 같이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돈을 빌려주지만 넘기는 형식을 취하는 게 무슨 담보다? 양도담보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 갑시다. 청산 절차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좀 정리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그래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또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경매 넣어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채권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 청산 절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통지를 합니까? 자, 내 앞으로 가져갈게. 실행 통지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통지해야 돼? 아까 갑이 있잖아. 갑이 누구였어요? 채무자였잖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다. 이 채무자 등에는 누구 있습니까? 채무자,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뭡니까? 물건으로서 보증 쓴 사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에게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야, 내가 가져갈 테니까 네 물상보증 쓴 사람 어떻게 이 부동산 재산 날아가거든. 맞죠? 그리고 이 제3취득자에게 네 뺏길 수도 있다는 건 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채무자 등에는 요 3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돼. 만일에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통지를 생략했다면 뭐가 됩니까? 무효입니다. 생략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통지를 할 때 뭘 통지됩니까? 뭐가 있다는 거? 청산금. 청산금 할 때
우리가 아까 목적물의 평가액이 3억이고 빌려준 금액이 1억이었잖아. 맞죠? 근데 선순위가 1억 있다고 보세요. 1억 있다고 보시면 얼마입니까? 청산금은. 합치면 2억이잖아. 빼면 얼마야? 1억. 그럼 선순위 1억을 빼쁘고 내가 주는 금액이 1억 주고 가져온단 말이야. 근데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지나야 돼? 2개월이 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몇 개월 지나야 된다고? 2개월. 이게 무슨 기간이다? 청산기간이에요. 청산기간. 오케이? 청산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산금에는 다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툴 수가 없다는 얘기는 주관적 평가액이라도 그냥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내가 받을 금액이 적어지지. 맞지? 그럼 입이 티 나와 안 티 나와? 지랄한다고.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뭐 넣을 수 있다고? 경매를 넣을 수 있도록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다 이 말이야. 마음에 안 넣으면 경매 넣어보라 이 말이야. 오케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 겁니다. 청산기간 내 후순위 권리자는 뭐 넣을 수 있다고?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기간 2개월을 지켜야 되는데 먼저 지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처분하게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못해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개월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고 목적물 인도받고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은 무슨 이행이다? 동시이행이란 말이에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고 목적물 인도와 대금 지급은 청산금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하는 것은 무슨 이행? 동시이행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청산금 지급 전에 채무자가 변제하고 끝내서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죠. 이됩니다. 그래서 청산금 지급되기 전에 청산기간 내에 돈 다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가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청산금 지급 전에 변제하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내용이야. 자, 그리고 말소 등기 청구 못하는 경우는 몇 년 지나 버리거나 우리 피담보 채권은 10년 소멸시 걸리거든. 10년 지나거나 누구한테 넘어가면 선의의 제3자에 넘어가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판서 노트의 17페이지를 잠깐 봐봐. 판서 노트의 17페이지. 판서 17페이지. 비통착사 나옵니까? 비통착사 나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은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든. 맞죠? 거기다가 비통착사 가까이 적어놔야 돼. 가등기 담보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비통착사 가까이 적어놔. 가. 알겠죠? 다 적어놨을 건데. 맞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저 에어컨 좀 켜주세요. 예, 지속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에어컨. 자, 신호가 왔어요. 켜달라고.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시를 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정했어요. 그럼 이게 청산을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자, 책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알죠? 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저 253페이지 한번 보세요. 253페이지. 자, 어디를 보느냐? 자, 잠깐만요. 자, 어디 251페이지 한번 보세요. 251페이지에 자, 밑에 보면은 맨 끝에 그 별표 해놓으세요. 가등기담보 적용 범위에서는 차용액에다 잊어붙인 것보다 초과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피담보 채권에 미치지 못하면, 시가가 미치지 못하면 가담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피담보 채권은 무슨 대차 형식 취해야 된다고 체크하셔야 돼? 소비 대차 형식을 취해야 되고, 자, 줘야 되고, 그 밑에 가면은
세 번째 줄, 판례 보시면 세 번째 줄,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체크하시고.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갔어요. 자, 그리고 저당권과 가등기는요, 경매 들어가면 저당권으로 본단 말이야. 경매가 들어가면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선 면제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물상 대위 다 돼 있습니다. 우선 면제권은 있는다. 체크하시고. 분리 양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수반성이 있고요. 자, 옆에 가서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권은 누구 돼 있습니까? 우리 가등기 담보 설정자죠. 맞아요? 가등기 담보 설정자 이겁니다. 사용 수익은 누가 합니까?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해놨지만 사용 수익은 누가 합니까? 설정자가 하죠. 맞아요? 설정자가 과실 수취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은 청산 다 지급하고 소유권 넘어왔어. 그때부터는 과실 수취를 누가 합니까? 채권자가 하죠. 맞아요? 그 판례 이해됐죠? 별표 한 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실행인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경매를 넣든지 자기 앞으로 기소 청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돼 있죠? 예? 됐습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채권자가 선택합니다.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선택한다. 을이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그림이 아까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청산 절차 보시면 되겠고 넘기시면 됩니다. 반드시 무슨 통지해야 됩니까? 실행 통지해야 돼. 채무자 등. 그럼 채무자 등은 누구 있는데 현관펜? 누구?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해야 돼. 현관펜 판례 밑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통지사항은 아까 청산금 A, B, C 있는데 묶어 놓으시면 돼요. 없더라도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4번의 별표 다툴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양갈로 2번. 자, 청산입니다. 몇 개월이랬어요? 2월 넘기면 돼. 청산금을 전하는 거는 목적물의 가액에다가 피담보채권에다가 선순위까지 빼가지고 청산금이 나오죠. 그런 내용 나오는 거 책 봤고요. 기속 청산되는데 판례에 밑에 처분 청산형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속 청산 인정돼도 처분 청산은 돼야 안 돼? 처분 청산은 안 됩니다. 처분 청산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밑에 판례가 뭐냐면, 우리가 청산 기간이 몇 월입니까? 2월인데. 2월 되기 전에 먼저 등기부터 했어. 그럼 그 등기는 뭡니까? 무효지만. 후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가 될 수가 있다는 판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판례 별표 한 개 놓고 2번 나왔던 겁니다. 다만 돼 있습니까? 여섯 번째 줄에 판례 있어요? 가등기 권리자가 뒤에 청산금 지급하고 접판 절차 거치면 맨 끝에 가서 실체관계 부합하면 뭐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2번이 나왔고요. 법정지상권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소유권이 달라졌을 때,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는 내용 뒤에 설명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자, 양갈로 4번 보시면은 아까 채무자는 청산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변제를 하고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변제하고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후순위 골자 별표 2개 놓으셔야 돼요. 후순위 골자는 청산 기간 내 뭐 넣을 수 있다? 경매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별표 2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매 들어가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할 수 있죠. 소멸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2조 1항에 보시면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돼 있죠. 그 현관펜 넣으시고 12조 1항. 자, 밑에 갑니다. 자, 가등기 담보의 소멸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 소멸. 자,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변제하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그리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또 경매가 들어가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봅시다. 1번.
자, 이 문제 풀고 끝냅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보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의 포인트 얘기해 보세요. 공사대금 채권은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 뭘 고르라? 옳은 거 고르랬어. 자, 2번입니다. 2번은 맞아, 틀려요? 뭐가 맞아? 청산금 지급이 청산 절차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고 청산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본등기하고 했단 말이야. 2개월 지났어. 그때부터는 누가 이제 계속 과실수취할 수 있습니까? 채권자가 과실수취한다. 2번 맞네요. 맞아요? 정답이고. 자, 3번은 왜 틀렸어? 처분정산 된다고 해야 된다 안 했어? 안 된다 했잖아. 귀속청산인데도 제3자에 팔아가지고 돈 받아오는 건 안 돼요. 이게 처분정산인 건 안 돼요. 자, 3번 틀렸고. 4번 지문 어떻습니까? 자, 동시행위 때 중요하죠. 변제. 우리가 이제 76페이지 보면 나온다 했잖아. 판소도 76페이지 봐봐.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 뭐가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가등기 말소. 변제가 선이행. 그럼 동시행 관계에 있다면 맞아 틀려? X.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담보 가등기 후의 저당권자. 후의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 내라도 피담보죄가 도래하기 전에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지.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이래다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누구한테 과실이 이수된다고? 채권자, 을한테 간단 말이야. 맞죠? 왜? 청산이 종료됐다는 얘기는 등기가 누구 앞으로 왔단 말이야? 을 앞으로 왔으니까 을이 이제 과실 취득한다, 월세 취득한단 말이야. 에이? 됐어요? 자, 그리고 공사대금 돼, 안 돼? 매매대금 돼, 안 돼? 안 돼요. 자, 반드시 소비대차 형식 쳐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실행 통지해야 됩니다. 무슨 통지? 실행 통지해야 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청산금에 밝히지 않은 거. 청산금의 평가에 밝혀야 되죠. 자, 그래서 청산금이 있는데 목적물 평가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1억 빌려줬고, 그 다음에 선순위 얼마 있다는 거 다 밝혀야 되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셔야 될 게 후순위는 밝혀, 안 밝혀? 선순위는 밝힌다 했잖아. 왜? 청산금에서 공제를 해야 되거든. 근데 후순위는 밝혀, 안 밝혀? 안 밝혀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 아까 했죠? 3억 이렇게 밝힌다 했죠. 청산금이 없어도 그 뜻을 통제해야 된다 했죠? 맞아? 그리고 담보 목적물 둘 이상인 경우에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소멸하는 채권에 어떤 거 있다는 것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선순위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후순위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죠? 네. 청산금에는 선순위는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자, 2번이고 3번 문제 갑시다. 3번 문제.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 토지. 자,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 토지에 무슨 등기했다고요? 가등기했어요. 얼마 빌려줬다고? 1,000만 원. 자, 그리고 병이 후순위 권리자야. X토지에 저당권 치겠다. 그럼 병이 저당권인데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겸해 넣을 수 있다. 이거 하나 돼. 예? 자, 그래서 병이 X토지에 멀쩡해서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고르랬어. 1번 지문 맞습니까? 동시행 질환하고 있죠. 동시행 아니라 했죠. 변제가 선이행. 가등기 말소하고 뭡니까? 변제. 뭐가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 그럼 1번 X고요. 2번. 갑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마치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잖아. 그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인데 뒤에 뭡니까? 적부만 절차를 거치면 청산 절차 거치면 유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까지 기억해야 돼요. 자, 2번 맞고 3번입니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는 병행에 대한 수다. 지나기 전이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우리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먼저 지급하거나 넘겼다 하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없다죠. 아까 했죠?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청산기간 전에 먼저 지급하거나 처분하면 누구에 대항 못한다고? 후순위 권리에 대항할 수가 없다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3번 맞죠? 4번 갑니다. 병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증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뭐 넣을 수 있다고. 병이 누군데?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이 지나면 피담보증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금에 넣을 수가 있다. 맞습니까? 없다. 왜 안 됩니까? 지나기 전에죠. 잠깐만. 3번도 전에 청산금에 대항할 수가 없다죠. 없다. 맞죠? 없다. 많은 설명 맞겠죠? 예.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대해서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이렇게 할 때는 후순위를 대항할 수가 없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3번, 4번 틀렸고 5번. 갑이 가등기 담보 실행을 위해서 경매 절차에서 X 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 자, 그러면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뭐 했다고요? 경매 들어갔잖아.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소멸한다는다. 경매 들어가면은 소멸한다. 맞죠? 자, 저당하고 똑같습니다. 가등기 담보나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했다. 그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다. 근데 후에 적법한 청산조차 거치면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판례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을은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 시가 3억 원 양도담보증을 확인했다. 자, 이제 무슨 담보다? 양도담보로 나왔어요. 자, 을은 갑으로부터 1억 빌리면서 자, 이제 1억이야, 1억을 빌리면서 자, 을은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를 시가 3억입니다. 자, 양도담보증이 있다. 그러면 등기를 누가 보내놨어? 갑 보낸 거지. 자, 갑 명의로 소유권 인등기 마쳤고 그 후에 병이 X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럼 사용 수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병이 하고 있어. 병이 사용 수익하고 있다. 병이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수익가 있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러면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 맺었어? 을. 사용 수익하는 건 누가 합니까? 을이 하잖아. 임대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하고 있다고? 병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네. 1번. 갑은 요 갑입니다. 갑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전이라도 자, 병에게 임료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청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을 누가 하니까? 을이 하니까. 등기만 넘어갔지만 사용 수익을 을이 하니까 얘가 예인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사용수익을 누가 하는 권리가 있을까요? 양도담보를 하더라도 등기를 넘겼다 하지만 사용수익을 누가 하니까? 을이 하니까 얘가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그 얘기고.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갑은 특별한 사정이 갑이 이제 등기를 받았는데 담보권 실행했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돈 안 갚아가지고 내 거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실행됐다는 얘기는 내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으니까? 갑으로 바뀐 거야. 실행. 돈 안 갚아가지고 실행됐다는 얘기잖아. 포인트가 실행이죠. 담보 실행. 그러면 2번 맞죠? 맞고 3번.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이 지체에 빠져 있다. 그러면 돈을 갚았다 안 갚았다? 안 갚았단 말이야. 그러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나요?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을이 뭐 했단 말입니까? 돈을 갚았다 안 갚았다? 안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경매를 넣든지 제압으로 가져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했다. 뭘 지급했습니까? 청산금 지급했어. 갑이 을에게 청산금 지급했어.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양도담보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돈 다 지급했으니까 양도하고 소멸하고 짓게 돼버립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선의의 정의에 넘어왔다. 아, 선의의 정의에 넘어왔어. 그럼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선의 제3자가 선이면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번 또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 자, 우리가 변제기 전이면 병역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왜? 원래 사용수익을 누가 하기 때문에? 의리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청산 절차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갑의할 수 있는 거지. 전에는 뭡니까? 의리합니다. 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부터 보고 요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것도 31회 때 양도 담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의리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물 2억 원입니다. 이제 건물이야, 건물. 자, 건물이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을에게 넘어왔다. 이 말이야. 을에 이제 건물이 넘어왔습니다. 자, 1억 원을 차용했다. 1억 원 차용했습니다. 차용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X 건물을 2억 원, 여기 2억 원짜리네. 1억 빌려주고. 자, 간명의로 무슨 등기했습니까? 이전 등기했다. 무슨 담보입니까? 양도 담보.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네. 1번 지문은 맞습니까? 화재 났잖아. 갑이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에도 물상대가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왜? 저당권과 똑같이 봅니다. 물상대가 인정돼 안 돼? 됩니다. 자, 2번 지문은요. 갑이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자, 갑이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던 병에게 그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했죠. 자, 원래 어떻게 합니까? 사용수익을 누가 합니까? 을이 하잖아, 을이. 그 갑이 소유권이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지. 맞아? 자, 갑이, 을이 누구하고 임대했다고요? 을로부터 임차에 사용하고 있다 했잖아. 그럼 적법하게 임차가 된 거지. 얘하고 이제 병하고 임차가 된 거야, 임차인이야. 그런데 사용 수익을 누가 한다 그랬어? 청산서자 거치기 전까지 누가 한다고? 을이 한다 했잖아. 그럼 얘가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아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갑니다. 3번. 갑이 담보고 실행으로 실행됐어요. 담보고 실행. 안 갚아가지고 을로부터 임차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이제 내게 됐잖아, 실행으로. 그러면 인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나가라고 해야지. 맞죠? 나가라고 해야지. 맞아요? 이거 봤던 나온 기출문제 아닙니까, 그거? 3번. 정답이고. 4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청산 절차 하기 전까지 얘가 등기만 돼 있지만 사용수익을 누가 합니까? 을이 하잖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 그리고 선의 제3자 정의태 넘어갔다. 말소동의 청구할 수가 없다죠. 선의 제3자 보호되니까.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양도 담보는 아까 4번하고 앞에 이제 뭡니까? 29회 때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때 정리하고 갔으면 맞췄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시간 많이 됐네. 요거만 풀고 기출문제 여러분 푸세요. 자, 볼게요. 옳은 거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1번 맞습니까?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형 가등기인지 이제 부동산 표시를 결정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경매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차용증 제출하고. 1번 틀렸고 2번 어떻습니까?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통지를 해야 되죠. 통지를 하지 않아도 가요. 인정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시행통지 당시 청산금은 담보권 시행통지 당시에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뭘 뺀 겁니까?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채권에서 선순위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선순위 거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죠 아까? 청산금에서. 이거 정답이네. 청산금에는 피담보 채권에서 뭐까지? 선순위 금액까지 포함시킨다 했죠? 알겠습니다. 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지문은요.
객관적으로 정확히 계산돼 맞지 않으면 계산해서 다시 뭐 통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주관적 평가해도 된단 말이에요. 다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순위 골자 뭐 넣을 수 있어? 겸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에서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 평가해도 됩니다. 자, 5번 질문 어떻습니까? 담보권, 채무자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실행 통지야 아니면 청산 절차 거치고 난 다음에야?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과실수취권이 채권에 넘어가는 것이지 실행 통지로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실행 통지로는 기술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입니다. 청산금에는 목적으로 평가에다가 피담보 채권에다가 선순위권도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풀어봤고 7번 문제 가등기 담보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 틀린 거.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틀린 거. 1번. 담보 가등기를 마치 부동산에서 강제 경매가 된 경우 무슨 명령이 됐다고? 강제 경매. 매각에서 소멸합니다. 당연한 거죠. 경매가 들어가면 12조 1항에서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을 보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자, 2번 질문 어떻습니까?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액은 당사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 원인 증서인 매매 예약상의 매매 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약정대로 가죠. 약정대로.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채무자가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에 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후순위 권리에 대항하지 못한다. 맞네. 맞죠? 먼저 처분하거나 양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면 후순위 권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고 4번 질문은요. 가등기 담보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여부는 그래 실질과 당사 해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맞고 5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하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과를 해야 가담법이 적용돼. 맞죠? 가담법 적용돼야지 통지하잖아. 그럼 밑에면은 금액이 1억 빌려줬는데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가담법 적용되는 게 아니야.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그래서 가등기 피담보 채권은 당사 약정과 관계없이 약정대로 가지 그 매매 대금의 한도에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됩니다. 판례입니다. 2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8번. 자, 33회 이제 문제 2개밖에 없습니다. 가등기 담보가 적용되는 그것 지금 설명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에 옳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어떻습니까?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의 설정자가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죠. 물상 보증 쓰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문은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에 자, 귀속청산입니다. 변제기 후에 청산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 통지한 청산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맨 끝에 포인트이네. 청산금은 다툴 수가 없다 해야지. 자, 공사대금 채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지.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등기 담보 피담보와 함께 제3자에게 양교. 자, 같이 넘기는 건 된다 했죠. 수, 반, 성 되는 거죠. 답이 4번이요. 답은 넣으셨어요. 경매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매 신청할 수가 있다. 경매를 하든지 기속청산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인데 33회 때 이거 가등기 한번 너무 쉬웠어요.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작년 문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돼서 적용되는 거. 자,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빌려준 금액보다 커야 돼, 안 커야 돼? 부동산 가액이 커야 되잖아.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 맞아. 가등기 소유권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자, 가담법 적용됩니까? 반드시 등기 등록돼야 되잖아. 가등기가 되거나 이전 등기 되든지 이렇게 돼야지 가담법이 적용되지. 그럼 요거 안 되는 경우는 적용돼 안 돼? 안 되지. 가등기 담보는요.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하거나 양도담보 이전 등기를 하든지 형식을 칠해야 된다고. 맞아? 맞죠?
그래서 1번 들었고 2번은요. 매매대금 채무는 돼 안 돼? 아까 했잖아. 안 된다고. 공사대금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3번 차용금 1억 원을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아주 좋아 지금. 맞죠? 대물번 이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정답이잖아. 너무 쉬웠지? 맞죠? 그 목적물이 가액이 돈 빌려준 것보다 커야 어떻게 됩니까? 청산할 게 있지. 그래서 답이 3번 정답이에요. 자, 4번 질문 갑니다. 차용액 상무권을 담보로 이미 2억 원에 다른 채무가 있다. 선순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면제 예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친 금액이 어떻게 돼? 초과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이제 청산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럴 때는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차용금 3억에다가 2억 원의 다음 주에도 5억이잖아. 4억짜리. 그러면 돈이 부족하지. 그럴 때는 가담법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억 원 상당의 그림 돼 안 돼? 등기 등록이 안 되잖아.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밖에 없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이거. 차용금액 1억 원인데 담보권 2억이다. 2억은 부동산이고 여기 대해서 예약하고 가는 게 있다. 요게 적용되는 겁니다. 답은 3번. 됐어요? 어이구 너무 많이 됐군요 시간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러분 알아서 풀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